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에 방송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영일인데요.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너무 오래간다 싶은데 정말 우리 사회 상황이 비상인 것은 맞죠? 코로나19 대구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대구 상황 많이 어렵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장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응답이 왔습니다. 대구에 가겠다. 내가 돕겠다. 나의 병원을 문 닫고 대구로 갑니다. 자, 전국에서 490여 명의 의료진들이 대구에 가겠다고 자원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구 상황은요. 2부 쏙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 대구 경북에 이어 또 부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온천교회 교인들 중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부산시 방역 상황, 쏙 인터뷰에서 오고돈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천안의 줌바 교습장, 또 명성교회에 이어 소망교회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후 뉴스 오영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코로나 팩트체크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버텨냅시다. 샵 힘내라 대구, 또 샵 힘내라 경북, 샵 힘내라 대한민국. 이 샵은 해시태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샵 힘내라 대한민국 의료진. 자, 이 의료진 여러분 정말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이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의료진 여러분들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애쓰고 계신데요. 아마 그 의심 증상으로 배제된 인턴 의사들이 저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복귀시켜 주십시오 하는 SNS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응원 문자 오늘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많이 모아가지고 오시는 뉴스 오영호. 네, 바로 이 라이브 비대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정상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진행을 좀 맡으시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네. 정 기자가 저는 가늘고 길게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네. 전략이세요. 몸이 무거워서요. 예. 네. 오늘은 아까 로고에 나오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좀 비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좀 코믹하게 만들어진 이 말인데. 최근엔 또 특히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좀 살펴보죠. 네, 원래 지금쯤 이 1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발표됐을 시간입니다만 네. 아직 이 확진자 발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를 네. 좀 말씀드리면 모두 1,595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16시 기준 확진자에 비해서 334명이 더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 9시에 비해서
중에서는 449명이 더 네.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중 1,559명이 격리 중이고요. 2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2명이 더 늘었죠.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56,395명이 검사 중이거나 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에 21,097명이 검사 중에 있고요. 35,298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새로 확진된 사람들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서울, 그 경기, 경북, 충남, 대전 그리고 울산, 충북, 경남 순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 지금 네. 역대 최고로 많이 늘은 거잖아요. 하루 네, 오늘이 사이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분들이 중증 환자도 있고 네네. 기저질환자도 있지만 이 집단 감염 우려되는 경우들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 서울의 은평성모병원이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2명에 달했는데요. 은평성모병원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5일 만에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네. 이 병원 내 전염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계속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감염된 확진자 중에는 이 SK텔레콤 본사 직원도 있어서 SK텔레콤이 어제 이 본사인 을지로 SKT타워를 폐쇄한 뒤에 방역에 들어간 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줌바 강의를 한 강사들로 알려져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오후 천안 지역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이 천안시 내에 이 불당동 아이파크 요가방 그리고 불당동 지웰 더 샵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강사로 활동을 네네.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강사로부터 줌바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모두 73명인데 시는 이 수강생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한 뒤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4번째 그리고 6번째 확진자가 바로 이 5번째 확진자로부터 이 줌바를 배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한 그 아산의 부부 확진자 가운데 이 아내가 이 천안시 두정동 JK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강사로 일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아산시는 이 확진자의 교습생 20명과 그다음에 자녀, 이 천안 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 접촉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통해 이 격리 조치와 함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 서울의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부목사의 확진 소식을 전한 바가 네네. 있는데요. 이번에 역시 이 서울의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에서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그제 이 안양에서 발생한 5번째 확진자가 교회 등록 교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교회 측은 이 교인이 지난 9일과 16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면서 16일 3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은 3월 1일까지 외부 활동을 네. 자제해달라고 네. 당부를 했습니다. 자, 신천지 대구교회 이후 좀 대형 교회 또는 이제 이 밀도가 높은 대형 집회들이 다 이제 불안불안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종교 단체들, 네네. 종단들이라고 하죠. 당분간 종교 집회를 미루겠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전히 주일 예배를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구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을 했고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도 약 한 달 동안 모든 법회 그리고 교육을 취소를 했는데 네. 물론 다른 일부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뉴시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뉴시스는 오늘 서울과 경기도의 대형 교회 15곳의 예배 현황을 조사해서 보도를 했는데 기준은 신도수가 최소 1만여 명이 이상 되는 큰 교회들이네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대형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15곳 중에 이 전체의 약 66%인 10곳이 예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신도수 56만 명의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도 수요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일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을 가졌다라고 이 교회에 등재된 이 서울 서초교회 사랑의 교회 역시 네네. 주일 예배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 사랑의 교회 등록 교인도 10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네. 합니다. 이 외에 광림교회, 영락교회, 연세중앙교회, 충현교회, 송파구의 임마누엘교회,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새중앙교회, 용인 새에덴교회 등도 이번 주일 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현재 예배를 중단한 대형 교회는 그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 소망교회, 오륜교회 그리고 금란교회 등 5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명성교회와 소망교회는 이 교역자와 신도 중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애초에 이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예배 주일 예배를 금지한 곳은 총 3곳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개신교계는 이 천주교와는 달리 이 교단 차원에서의 관리가 힘들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각 교단에서는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 개개 교회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10,000명 신도가 넘는 15개 교회 중에 10곳은 네.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근데 이걸 왜 66%라고 그러세요? 3분의 1라 그러면 되잖아요. 66% 하면은 네. 네. 네네. 뭐 그게 기사가 그렇게 그거니까. 나와서요. 네. 왜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네, 건데. 그러셨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은 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 교회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뭐 예배를 유지해온 거니까 네. 뭐 굳이 지금 뭐 중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네. 네, 주변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 또 다른 교회들에서 또 신도들이 교차 참석을 해서 네네. 타 지역으로 퍼져나간 경우도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특별한 어떤 뭐 특정 종교 교단이나 종파나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지역 사회 감염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니까 예배드리고 나오는 순간 지역 주민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출근하면은 이제 이 직장 동료인 것이고 많은 접촉을 하는데 이건 좀 우리가 조금 자제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예배 보신 분들이 또 주변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뭐 장도 보고요. 네. 식사도 하고 다른 그렇습니다. 분도 만나고 인근 지역도 네. 네, 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K리그도 개막을 미뤘고 네. 오늘 보니까 프로야구도 저기 시범 경기를 취소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도심을 활보한 사람이 고발됐다면서요? 네,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이 이 자가격리 조치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서 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30대 초반에 이 자가격리자는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 보건당국에는 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자신의 자택에서 나온 후에 이 택시를 타고 수안동으로 향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택시기사에게 본인이 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라고 말을 했고 네. 이에 택시기사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보건당국은 또한 이 사람이 자택 인근 헬스장에도 방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을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인 만큼 비대면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격리가 해제가 되면 이 소환 조사를 진행, 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할 네. 방침입니다. 마침 어제 국회에서 이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 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세졌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법에 따른 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코로나 3법이 어제 일단은 통과만 됐죠. 네네. 시행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아무리 방역망을 촘촘하게 짜도 네. 시민들이 함께 협조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안타까운 없습니다. 장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까지 연기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 연기가 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늘 국방부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요. 전반기 연합주의소 훈련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감염병 때문에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군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를 하는 데다 또 주한미군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훈련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네. 한미 군 당국은 그러나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이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이 한미연합훈련이 정례적으로 열릴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혹은 연기될 것이냐, 또 여기에 따른 이제 북한의 도발 문제를 네네.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좀 엉뚱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네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힘내라 우리 의료진 또 대구, 경북 계속 이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네. 자, 5024님은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매주 목요일이 장날입니다. 오늘이네요. 목요일. 30년 동안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장이 섰는데 오늘은 장날이 열리지를 않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위험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사람 모이는 행사들은 다 지금 줄 취소가 되고 있어서 또 행사를 중심으로 이 생계를 잇는 많은 분들이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우리 일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는 개구리님 수술 잘 받으셨나요? 요즘 제가 손목을 다쳐서 수술 잘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좀 아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수술은요. 붓기가 빠져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깁스만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제 손목이 문제입니까? 코로나를 먼저 극복해야죠. 자, 그래서 마고26님.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요 라임 좋네요. 네네. 네, 힘냅시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전두환 씨 재산 추징을 위해 만든 이 제3자 재산 압류. 이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군요. 네, 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네.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해당 조항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지난 2013년 7월 신설이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특정 공무원 범죄로 얻은 이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국가 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제3자 재산의 경우 범위가 이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또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서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간 이유는 지난 2011년 이 전두환 씨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압류를 당한 박모 씨가 이 고등법원에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은 박모 씨가 이 전두환 씨의 땅을 매입할 당시 그 재산이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서 이 땅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모 씨 건뿐만 아니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이 제기한 이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개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당연한 결정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재판으로 이 21세기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추징인 것 같은데 추징은 또 아직 쉽지가 않아서 자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 오늘 중요한 뉴스여서 이 한국은행 저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데 동결했군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은 언론에서도 좀 내리지 않겠는가.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 경제 위축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연 1.25%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배경으로 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 위축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이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는 취약 부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기존의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참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정상근 기자는. 네. 방송 천재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이 진행을 맡지 않겠다. 네. 아까 전해드렸죠. 라이브 비대위 전당대회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505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고요. 그럼 이 시간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전 시간대보다 교통량 늘었지만 평소에 비해 한산한데요. 이 가운데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화도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이 혼잡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비봉 일대가 정체입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서는 금천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창평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안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안성휴게소 4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사이, 더 가서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과 서초 사이와 신갈 분기점 일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네, 김기령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똑부러지는 시민의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워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기원님,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각 지역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부산을 연결합니다. 자, 오거돈 시장님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전국적으로요.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 상황은 어떤지,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예, 이 부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급속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네.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60명의 확진자가 격리 치료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나 다만 이 확산 속도가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기대를 함께 가져야죠. 시장님, 그런데 부산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 첫 번째 확진자, 부산에서의 첫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이 온천교회 말입니다. 예. 이 대규모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 이 예. 온천교회가 부산 지역의 확산 진원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시장님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이 온천교회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경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만 지금 전체 신도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감염원이 추적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확진자를 비롯해서 지금 접촉자,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검사, 격리, 방역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부산에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네, 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지금 정상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혹시 신천지 행사에 참여한 지가 있습니까? 라는 등 이런 참고적인 사항들을 몰아가지고 거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로 출석하게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네,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 이후 절차에 따르게 된다. 예. 자, 또 한 가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도 그렇고 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 요양병원인데 부산에서도 지금 안타깝게 이 아시아드 요양병원 여기가 지금 예. 코호트 격리가 됐고요. 다수 예. 환자가 이 밀접 접촉으로 드러났는데 이 처음에 확진 환자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의료진 감염도 예. 확인이 됐고요. 자, 이런 대목은 부산시는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이 아시아도 요양병원의 근무자였던 사무직원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근무를 해왔습니다. 네. 이래서 거기를 집단 감염이 우려가 돼가지고 2월 24일자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는데 네. 그중에 거동 가능한 일부 환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켜가지고 현재는 약 한 160명 정도의 이 환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 코호트 처리를 해서 격리시켜놓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좀 잦아들기를 이 아시아드 요양병원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면은 중증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좀 대처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 어제요. 부산교육청이 부산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교사는 2명, 학생은 1명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또 확진 교사와 접촉한 교사들이 무더기 격리가 됐고요. 그럼 이게 학교 방역선 무너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번 주 지나면 3월이니까 미뤄지긴 했지만 개학도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네네. 이래서 이제 격리자에 대해 검사를 했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으로 나타났고요. 네.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3월 9일로 또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과 협력해서 학사 일정과 교육활동 재개 시기 등을 면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네. 상황 변화라 추이를 보면서 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이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바로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퍼져 나오니까 깜짝 놀랐고 또 청도에 이제 대남병원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밝힌 것은 21만 2천 명 신천지 교인 전체 명단을 받았다. 지자체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필요 역학조사를 전수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구는 이 정부 명단과 신천지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경기도와 경남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부산은 신천지 관련 시설이나 신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우리 시에 부산시 전체 신도 14,521명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오늘 중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네네. 이에 앞서서 우리는 신천지 문제가 제기가 되자마자 이 3인 1조로 공무원들의 조를 편성해가지고 신천지 예배 장소로 파악되고 있는 70곳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2곳은 이미 다른 영업장이거나 공실로 되어 있었고 실제 신천지의 장소인 48곳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고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대구 집회에 참석한 31명의 명단을 받아서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은 2명의 확진자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전수조사도 끝날 것으로 기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시에서는 구군의 공무원 무려 407명을 선정해서 통화 매뉴얼 등 사전 교육을 완료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체 신도를 대상으로 유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선 연락을 통해 가지고 정상자 그러니까 어떤 정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자가 격리 조치 따로 가고
선별 진료소 등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네.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2주간 전담 공무원이 매일 오전 오후 2회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를 해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또 확인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감염은 뭐 일단 이 사실로 인정하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증과 중증 환자를 잘 구분해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이 치료를 위한 음압 격리 병실 확보 현황이잖아요. 부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최대한 마련한다고 마련하고 있죠, 다. 네. 음압 격리 병실은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50일 병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78병상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부산의료원 전체를 이 환자를 소개시키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240개 병상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예. 지금 코로나19 부산 상황 관련해서 오거돈 이 부산시장님과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자, 정상근 기자 브리핑 시간에 아까 발표되지 않았던 이 질병관리본부의 오늘 오후 4시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71명이 증가한 1,766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구가 115명, 경기 경남 각 7명, 이 충남 울산 각 5명씩 증가가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시장님, 이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 이것을 좀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또 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부산도 자갈치 시장이 역사상 첫 휴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세요? 예, 바로 이 방역과 경제 지금 현재 우리는 투 트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뭐 방역 총력 체제를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고 한쪽에는 이 관광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벌써 4차례에 걸쳐 가지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를 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원 대책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money죠. 네네. 돈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자금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네네. 여기에 이미 6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신용 등급 제한을 완화하고 저금리로 이것이 지원될 예정이죠. 네네. 그 안에는 부산은행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연계하여 신설된 1,000억 원의 특별 자금은 네. 신용 등급의 제한 없이 1.5%의 저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알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할부 상환금을 납입 유예시키고 네. 또 금리를 감면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우리 부산의 경우에 또 동백전의 경우에도 약 3천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을 금년 안에 한 8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을 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은 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뭐 전포 카페 거리 말이에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막 60% 임대료 삭감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5622님 부산 시민인 것 같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힘내세요. 전 여기 온천장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조심하면 이겨냅니다. 정말 자, 감사합니다. 시장 끝으로. 네. 이런 이 훌륭한 하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착한 임대료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확진자가 발견됐을 때 그 동선이 공개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 빌딩뿐만 아니라 그 빌딩의 주변 지역까지도 다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방역이 끝나고 나면은 네. 이 지역은 아주 안전지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이곳은 방역이 끝난 안전한 곳입니다 하는 그 프랜카드를 갖다 붙이고 네. 또 거기에 그 이 크린존 마커를 그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조치를 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도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이걸 이용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에 대한 당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부의 말씀 다 주셨어요. 시장님 계속 좀 고생해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쏙 인터뷰 오거돈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인 검역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론에 대한 여야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일명 코로나 3법. 이렇게 세 가지 원래 있던 거를 강화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금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신 분, 지금까지는 벌금 300만 원 정도였는데 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군구 단체장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분들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일정한 이 인구수를 확보한 시군구 자체 단체장들도 역학조사원을 들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도 들어갔고요. 예.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강화된 조항으로 다 규정을 했습니다. 좀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 다 입국 금지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후베이성에서 그 나오는 사망자가 중국 내 사망자의 97% 정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후베이성에 국한시켰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에서들조차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국가에 대한 봉쇄책이 이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판단들이 있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불안과 공포는 이해를 하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었다. 이것도 좀 과도한 그 논리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우리는 진작부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뭐 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은 뭐가 다른가?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입장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들은 진작부터 네. 감염 원인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막아야 한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창궐을 해서 상당히 퍼졌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잠복기도 길 뿐만 아니라
그 감염이 돼도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협회나 감염학회의 권고대로 중국에서 오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감염원을 아직까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광범위한 확산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전 공권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 현지에 있어 보면 정부가 왜 할 짓을 해야 될 건 안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보도가 된 지 지금 십수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채로 정말 현지에서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달은 뭐 한 것이냐. 더구나 그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8일 이후에도 20일 날 기생충 짜파구리 파티하면서 그렇게 파한대소하고 잡혀간다고 하던 이 무사한 일부터 상황 판단 차고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많은 거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바이러스 위기에서 한국 도시는 중국과 달리 개방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 방식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며칠 전 미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일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뉴욕타임즈, 2번 조선일보.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folks like to get away, take a holiday from the neighborhood. Hop a flight to Miami Beach or to Hollywood. But I'm taking a Greyhound on the Hudson River lin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ve seen all the movie stars in their fancy cars and their limousines. Been high in the Rockies, under the evergreens. But I know what I'm needing, and I don't want to waste more tim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t was so easy living day by day, out of touch with the rhythm and blues. But now I need a little give and take.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News. It comes down to reality, and it's fine with me, 'cause I've let it slide. I don't care if it's Chinatown or on Riverside. I don't have any reason.
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 들으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 시티 오브 마인, 대구 시티 오브 마인, 부산 시티 오브 마인. 제가 이 손목 다치는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이게 좀 통증을 달고 있으니까 쾌적하고 건강한 컨디션이 너무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바이러스와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편집장님하고 정치 욕하면서 방송할 때가 참 평화로웠구나. 일상이 이제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들을 살펴보는 정주식의 뉴스 이면.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저는 건강한데 네네. 아이고 이 진행자님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이 아프니까 다른 데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어디가 건강해지셨나요? 입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방송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됐나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네.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아주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두 광역단체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재명 경기지사 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지사는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매스컴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광역단체장이고요. 이 지사는 신천지에 대한 압박 여론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네. 23일에는 도내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록을 공개했고요. 네. 24일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하기도 했고 25일에는 신천지 총회본부 강제 조사에 나서서 3만 3천여 명의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과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입수했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확보할 때까지 철수 금지다. 이런 좀 야전 사령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요. 정말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마디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경기도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역학조사관 선제적 증원, 폐렴 환자 사전 전수조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많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이 지사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대체로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던가요? 대체로 시원시원하다. 역시 뭐 사이다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호불호가 갈려요 항상. 그렇죠. 이 신천지 명단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쟁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원래 다음 날에 신천지 측에서 신도 전체 명단을 질본에 제출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경기도가 신천지를 믿고 이걸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포착이 됐는데 신천지에서 명단을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들이닥친 거라고 돌더라. 이 지사가 굳이 쇼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이 이재명에게는 좀 호의적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박능후 장관의 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경기도의 뜻밖의 상황으로 그동안의 대화가 끊기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가 그 자기 정치하려고 주무부처 업무에 오히려 혼선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자분과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과감한 행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7.3%의 선호도를 기록하면서 2주 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2배 이상 선호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히려 가장 눈에 띄어야 할 분이 지금 너무 눈에 안 띈다는 이유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이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지금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철우 지사는 어제 신천지 신도들에게 전하는 협조 말씀이라는 공개 서한을 낭독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요. 네. 어디서 잠자자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현장 출동하고 좀 선명하게 대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광역지자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보냈었는데 경북도와 대구시만 아무런 답변도 네.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도 대남병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자체장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격을 하셨어요. 그래요. 이철우 지사가 딱 한 번 나타나서 도청에서 기자회견 한 것밖에 못 봤는데 일부러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는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 지휘관이 방송국에 가 있는 것은 정치하러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응수를 했습니다. 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잠시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선 후보 순위 퍼센트가 나와서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원이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4일, 25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성, 연령, 지역별 할당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자, 무선전화 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6.2%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그리고 개요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읽어드리니까 시간 아까워 저는. 근데 라디오는 이걸 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아유, 우리 정주식 편집장님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 정주식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